원자 모형은 봐라. 제일 먼저 누구? 돌턴이 있다. 돌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 그랬어. 갖고 이때는 딱딱한 구라 있어. 이때는 좀 하드해, 딱딱해. 근데 무슨 실험? 자,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뭘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하면서 이게 좀 틀려졌어. 자, 음극선 실험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저기 크루스야. 근데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야 음극선이 나오네. 야 진공 방정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빛이 나와. 근데 이 빛이 그냥 음극선이구나 하니까 얘는 노벨상도 못 받았어. 근데 톰슨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자라는 걸 밝혔어. 그래가지고 톰슨의 원자 모형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인데 군데 전자가 박혀있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밝혔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 푸딩 모형이야. 푸딩에 건포도 박히듯이 이렇게 박혀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푸딩은 뭐냐? 말랑말랑하니까 원자 자체가 소프트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 톰슨의 제자가 있어. 야, 영국에 가면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면 캐븐디시 연구소라고 있어. 1대 소장이 캐븐디시야. 2대 소장이 톰슨이야. 3대 소장이 러더퍼드였어. 그리고 4대 소장이 보어였어. 이것들이 다 노벨상 타먹고 다 해먹었단 말이야. 근데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는 이제 무슨 실험을 했어?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어. 알파 입자는 게 뭐냐?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띈단 말이야. 이걸 실험을 했어. 그러면 뭐야? 만약에 돌턴이 맞다면 이제 러더퍼드는 이제 고민을 했지. 돌턴이 맞다면 얘는 알파 입자를 쐈을 때 100% 딱딱하니까 100% 산란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스승이 맞다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100% 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 갖고 누가 맞을지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엄청난 충격을 받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쐈을 때 이렇게 형광 스크린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만드는 그걸 설치하고 여기에다 금박을 설치했어. 금박이란 건 원자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톰슨이 맞다면 100% 투과해야 돼. 즉 거의 대부분은 투과하고 약간만 휘어져야 돼. 즉 봐라.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통과해. 그리고 약간만 휘어져. 근데 그 키를 누가 튕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1번에 의해서 원자는 대부분이 비어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2번에 의해서 헬륨 원자핵이 플러스가 있지. 근데 얘가 휘어진다는 거는 여기에 플러스를 띠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그걸 알게 됐어. 그리고 3번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 거야? 질량이 매우 큰 플러스를 띠는 물질이 있다. 그걸 원자핵이라고 했어. 그래갖고 즉 뭘 발견했어?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했다. 원자핵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원자핵을 발견해가지고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거야. 원자핵이 플러스를 띤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고 플러스를 띤 질량이 매우 큰 원자핵은 가운데 센터에 박혀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이렇게 싱싱 돌고 있대. 돌고 있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그리고 러더퍼드의 제자 누구? 보어가 있어. 보어가 뭘 했어? 수소에
선 스펙트럼을 보고 이 스펙트럼이 띄엄띄엄 있는 걸 보고 전자는 원자핵 주를 돌고 있는데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고 있는데 이게 연속적인 궤도는 아니고 띄엄띄엄 있다. 불연속적인 궤도다. 라고 원자핵을 사이에 두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대요. 가지고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 궤도 모형입니다. 그럼 진짜 무슨 화장실 가면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 그리고 이걸 입체적이 아니라 평면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궤도 N1, N2, N3 이런 식으로 일정한 궤도를 둔다는 거야. 이 사이에는 궤도가 없고 띄엄띄엄 있는 거야, 궤도가.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다.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이 가면 얘들아 전자가 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고 속력이 매우 빨라. 그러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존재할 전자의 궤도를 갖다가 확률로 나타내는 거야. 갖고 확률 함수로 나타내갖고 원자핵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전자는 이 주변에 어디인가 있어. 확률이 높은 것을 점을 찍어서 나타냈더니 이게 뭐 이렇게 마치 전자구름처럼 되는 거야. 현대의 원자 모형은 뭔가요?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오비탈은 뭐야?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갖다가 확률 함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전자구름처럼 돼요. 오비탈을 다른 말로는 전자구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 모형이 완성이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66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원자 모형을 발전했고, 자 보자.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보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보자. 자 봐봐.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했단 말이야. 제일 먼저 누구? 이제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톰슨이야. 아니? 근데 음극선은 누가 발견했다? 크룩스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근데 크룩스는 그냥 단순하게 음극선만 발견했다. 자 봐라. 음극선이란 건 진공방정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을 내는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했어. 근데 음극선이 선이 아니었어. 뭐야? 입자의 흐름이었어. 어떤 입자. 그런데 이제 크룩스는 여기서 끝내버렸고 이제 뭐? 이제 톰슨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단 말이야. 첫 번째 뭘 걸어줬어? 자기장을 걸어줬어.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휘어! 이 선이. 이 말은 뭐야? 얘는 전하를 띈다는 거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거야. 그 다음 야 십자가를 놔뒀더니 뭐가 생겼어? 앞에다가 그림자가 생겼어. 이 말은 뭐야? 내가 뭐야 한다는 거야? 직진하는 거야. 야 빛이 휘어지면 그림자 안 생겨.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막히니까. 그리고 바람개비를 놨더니 회전을 해. 얘는 뭐다? 이 입자는 질량을 가져가지고 운동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회전시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야 전기장을 걸어줬어. 그러면 그랬더니 플러스 극쪽으로 휘는 거야. 휘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얘가 전하 중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거야. 즉 결론을 해보면 이 음극선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띄면 입자가 질량을 가진 채 직진한다는 거야. 이
이 입자를 뭐라고 그러더라 과학자들이? 전자라고 하는 거야. 전자.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봐봐. 제일 밑에 봐봐. 톰슨의 음극선 실험 봐봐.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마이너스를 띠고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을 밝혀냈다. 그래서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야 음극선이 플러스로 조여요. 따라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 전을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걸 알아냈어. 근데 여기서 뭐냐면 야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의 금속의 종류를 다 바꿨어. 그래도 음극선은 생기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이 전자는 모든 원자에 있는 기본 입자인 거야. 모든 원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따라서 봐봐.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음극선은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입자야. 그렇고 과학자들은 톰슨이 발견한 이 입자를 뭐라고 한 거야? 전자라고 한 거야. 그럼 올라와봐. 따라서 톰슨의 전자 모형은 푸딩 모형이 된다. 톰슨의 전자 모형은 봐봐. 푸딩 모형인데 잡아라. 원자는 중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도 있어야 돼. 플러스가 있고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의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음극선과 같은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연이 생기려면 야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이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봐라. 톰슨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를 띠는 공 모양의 물질 속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있는 새로운 원자 모형, 푸딩 모형을 제시했다.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인 전자의 발견으로 돌턴의 원자 모형은 수정이 됐어. 돌턴의 원자 모형은 그냥 딱딱한 구였지. 근데 그게 기본 입자가 아닌 거야. 원자를 쪼개줘. 그리고 그 안에 또 입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전자를 발견하니까 돌턴의 원자 모형이 수정이 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 누구야? 원자핵의 발견은 누구야? 러더퍼드지. 러더퍼드는 자 원자핵도 발견하고 양성자도 발견하고 이 사람은 중성자도 예측했다. 그래가지고 얘도 약간 또라이야. 똘끼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뉴질랜드 깡총놈이야. 은지 자보냐? 살짝. 은지야 어제 이거 먹었냐? 그랬어? 안 먹었어? 너는 받았지? 성기나 줘라. 배고파? 안 먹어봐? 성기나 네가 줬으니까 너는 이거 줄게. 초콜릿 쿠쿠다스 같은 거야. 좋네요. 자 봐봐.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깡총놈이었는데 머리가 엄청 좋았나 봐. 그래갖고 얘가 과학적으로 공부한 걸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대.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어느 정도 대답해 줬어. 근데 야 선생님 이 새끼가 대가리가 크고 하니까 이거 질문을 못 받아준 거야 선생님. 그래갖고 야 도망가갖고 책 봐. 그랬더니 책도 별로 없는데 그래갖고 그러다가 얘가 중학교가 되니까 중학생 정도 되니까 얘가 이제 그때 당시에 톰슨은 야 과학계에서 물리학계에서 거의 메시급이야. 그래갖고 야 톰슨한테 편지를 썼어. 이거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톰슨이 보더니 이 새끼 머리 좋은데? 야 너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돈 대줄게 와. 그래갖고 톰슨이 제기가 되거든. 근데 러더포드가 똘끼가 있어가지고 지금 봐봐. 얘가 원자핵도 발견했지, 양성자도 발견했지, 중성자도 예측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노벨 물리학상 한 2개는 주었던데. 근데 얘가 물리학상 맞아요? 원래 화학상 맞지 않아요? 아니 물리학상이야. 이거는 원래는 그때는. 근데 이때 뭐냐면 노벨위원회하고 안 좋았어 사이가. 그러니까 노벨위원회에서 이 새끼 씨발 어떻게 하면 영명일까? 그래가지고 물리학상을 안 주고 화학상을 주고 그랬어.
그런 거야. 근데 그거 그게 틀리지. 물리학자한테 화학상을 주면 그 맞아 되는 소리지? 자 봐라.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봐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자 원자의 중심부에 부피가 작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밝혀냈는데, 이걸 원자핵이라고 해. 그러면 알파 입자는 옆에 나왔다. 헬륨 원자가 전자가 두 개 있는 상태로서 헬륨 원자핵으로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된다. 그럼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얇은 금박 주위에 그림과 같이 형광 스크린 설치하고 알파 입자 발생 장치로부터 알파 입자를 금박에 쪼여 알파 입자의 진로를 알아본다.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소프트해,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알파 입자를 쏘면 원자에다가 대부분은 통과해야 돼. 약간만 휘어져야 돼. 알아? A측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다면 전자에 비해 질량이 매우 큰 알파 입자를 빠른 속도로 원자에 충돌시키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 원자를 그대로 통과하고 알파 입자가 약간만 휘어져야 돼. 그 100% 투과를 해야 돼. 근데 볼턴이 맞다면, 볼턴은 원자가 딱딱하잖아. 100% 산란해야 돼. 근데 둘 다 틀렸어.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 뭐냐면 어떤 충격이냐면, 종이에다가 총알을 쐈는데 총알이 튕겨나왔다. 네? 종이에다가 총알을 쐈는데 튕겨나오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대. 그리고 대포를 물에다 쐈는데 물에서 튕겨나오는 충격을 받았대.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야. 심하다. 대부분은 투과하고 일부는 휘어져. 그리고 극히 일부가 튕겨나가. 그러니까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고, 휘어지는 건 뭐야? 헬륨 원자핵 자체가 플러스인데 이 청력을 받아서 휘어진 거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를 띠는 물질이 있어. 그리고 질량이 매우 큰 플러스를 띠는 물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봐라.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직진하여 금박을 통과하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알파 입자의 극히 일부만 크게 휘거나 튕겨 나온다. 매우 좁은 공간에 플러스를 띠며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결론은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결론이 났지. 자,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위치하고, 얘는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못 움직여. 그리고 가벼운 전자만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거야. 무질서하게. 넘겨. 그럼 봐라.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원자 모형 봐봐.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았다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될까? 100% 투과를 해야 되겠지. 자,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플러스 전하가 원자 내부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비례속도의 10분의 1 정도로 움직이고, 질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알파 입자가 크게 휘거나 튕겨서 나올 수는 없어. 따라서 알파 입자가 원자를 통과해야 하며, 이때 분산하는 플러스 전하나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는 약간만 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 다음 세 번째, 양성자의 발견도 누가 했다? 발견도 누가 했다? 러더퍼드가 했다. 그럼 여기서 또 병신이 하나 나와. 누구? 양극선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 볼트슈타인이야. 볼트슈타인은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진공방정관에다가 플러스 극에서 어떤 선이 나오는 거야. 이게 양극선이야. 이 사람도 여기서 끝내버렸어. 그래서 노벨상을 못 탔어. 근데 이제 러더퍼드는 이런 실험을 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진공 방정관에다가 수소기체를 지도했어. 수소기체. 그리고 여기에 동그란 판에 구멍이 뚫린 칠판을 준비했어. 그리고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했어. 그랬더니 높은 전압을 넣어줄 때 우선적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음극선이 튕겨나왔어. 음극선이 튕겨나왔어. 이 전자가 수소를 이온화시켜버렸어. 수소를 이온화시켜버렸어. 이렇게 이 전자가. 근데 얘는 뭐야? 수소 이온, 수소 원자핵이라고. 네. 자,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잖아. 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잖아. 네. 근데 이 전자가 도망가. 그럼 뭐만 남아? 수소 원자핵, 양성자만 남지. 아, 수소 원자핵은 곧 양성자. 그러면 이때 이 수소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흘러가?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를 통과해버려. 갖고 이쪽 뒤에서 현관물질이 있는데 여기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수소 원자핵 양성자를 발견한 거야. 이해됐니? 네. 자, 봐봐. 책에 봐봐. 양성자의 발견을 봐라. 양성자의 발견은 골드슈타인이 1886년 했는데 진공방정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방전시킬 때 플러스 극쪽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했는데 이걸 양극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양극선 실험은 봐라. 소량의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음극선이 방출된다. 그럼 이 음극선이 수소와 충돌하여 생성된 수소 원자의 양성자가 빛을 내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데 이걸 양극선이라는 거야. 즉 양성자를 발견한 건 러더퍼드야. 1919년 이 양극선이 플러스를 띤 입자인 수소 원자핵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입자가 양성자인 걸 알게 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중성자의 발견. 중성자의 발견은 누가 했다? 뭐? 아니, 체드윅. 아니. 체드윅인데 아, 세제익 대학교. 뭔 체드윅 대학교? 세제익 대학교 있잖아. 몰라. 야, 중성자를 예측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러더퍼드야. 아니? 러더퍼드는 왜 중성자를 예측했냐? 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비교했어. 근데 전하량은 몇 배야 이게? 양성자는 2배야, 2배. 그러니까 전하량은 2배인데 질량수는 몇 배야? 4배야. 그래가지고 의문을 가진 거야. 아이씨, 왜 전하량은 2배인데 질량수는 4배일까? 그러면 이때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인 양성자와 질량이 같은 놈이 존재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래가지고 누가? 아바이? 러더퍼드는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이지만 질량은 양성자의 4배라는 사실을 통해 원자핵 속에 질량이 크고 정기적으로 중성의 입자가 존재함을 예측했다. 그리고 중성자의 발견은 체드윅이 했단 말이야. 1932년 베릴륨 원자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에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걸 발견하고 이를 중성자라 했다. 그래갖고 러더퍼드의 예측을 입증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알기 어려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는 가장 늦게 발견됐다. 중성자의 발견으로 헬륨 원자에게 질량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자를 이루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존재가 모두 밝혀졌다. 이해됐지? 저거 갖다 줄게. 저거 스노트강 지금 뽑아놓은 거. 여기 있는 거 있어? 여기 있어? 그래?
거울 모이기. 옴. 지금 노래도 안 되는 노래 척하고 잘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정신 중이지라고 하고. 야야야 죄송합니다. 뭐하냐 잡아라. 네. 여기서 이제 잡아라. 이제 몇 페이지 펴냐면 자 이제 70페이지를 펴봐. 네. 7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원자의 구조 보자. 이제 원자의 구조 보면 힘내라고 뭐해? 원자의 구조 보면 원자의 구조를 보면 자 봐라. 원자는 야 크기가 엄청 작아. 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야. 근데 원자핵은 더 작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에서 15승이야. 아, 그럼 선생님 엄청 원자핵이 엄청 작진 않은데 야 그건 지름이고 야 부피는 뭐야 가로 세로 높이지. 네. 야 그걸 상승해봐. 엄청 작은 거야. 원자에 비해서 거의 없는 거야. 근데 걔가 질량 다 갖고 있잖아. 원자의 질량, 원자의 질량. 근데 원자는 우리가 이제 밝혔어. 여러 과학자들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를 쪼개봤더니 뭐 있어? 원자핵과 뭐로 돼 있어? 전자로 돼 있어. 그리고 원자핵을 쪼개봤더니 양성자하고 뭐로 돼 있다? 중성자로 돼 있어. 근데 이 양성자는 다운 부클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다운 부클로 되어 있어. 그러면 양성자 코크가 플러스 3분의 2 다운 코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이네. 정확히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야. 그리고 얘는 다운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이 돼. 그래서 얘는 플러스를 띄니까 양성자, 얘는 중성을 띄니까 중성자인 거야. 그리고 전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인 거야. 얘가 실제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야. 그리고 질량은 보자. 질량은 얘가 1이라고 놓고 보면 얘는 얼마야? 1836배예요. 얘는 조금 더 다음 코크가 무겁대. 그래갖고 조금 더 무겁대. 1839배. 근데 거의 질량 똑같이 놓고 봐. 1837배로 통치자.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질량이나 원자핵의 질량 거의 다 따놓고 봐.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워.
그러니까 원자핵은 질량이 너무 커갖고 센터에 박혀있고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 이 가벼운 전자 때문에 일어나. 모든 전기적 현상은 이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원자는 중성이지. 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렇게 되고 봐라. 따라서 자 책에 봐봐. 원자는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중심이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그래갖고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과 원자핵의 양성자와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이고 원자핵의 지름은 10의 15승에서 10의 14승으로 매우 적다. 즉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에 비해서 매우 크기가 작다. 갖고 원자 한 개를 크기를 축구장 크기로 봤다면 원자핵은 축구장 중앙에 놓여있는 구슬 하나 정도. 구슬 하나 정도야. 그리고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은 선생님이 다 했다. 전하량하고 질량은 다 했다. 그럼 밑에 봐봐. 자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가 있어.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가 있어. 자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가 있는데 자 원자 번호는 누가 정했어? 모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모즐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의 양성자수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양성자수를 셌단 말이에요. 양성자수대로 뭘 매겼어? 원자 번호를 매겼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소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 A하고 B로 표시해. 밑에 A는 뭐다? 이게 원자 번호. 양성자수. 근데 원자는 중성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수도 똑같아야 돼. 플러스 수하고. 그리고 여기는 뭐야? 위는 B는 뭘 나타내? 질량수를 나타내. 어?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어? 원자핵이.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질량을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표시해요? 보면 우리가 리튬이 원자번호 3번이다.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수 3개야. 전자수 몇 개야? 3개. 그러면 선생님 질량수는 어떻게 표시해요? 질량수는 야 원자번호 홀수지. 그러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 하면 돼. 2 곱하기 3 플러스 1을 하니까 7이 되는 거야. 7. 그러면 7은 양성자수 3개니까 중성자수 몇 개야? 4개야 돼.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홀수이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이다. 어? 그리고 원자번호가 짝수야. 얘들아 원자번호가 짝수야. 그러면 얘는 8이야. 그러면 이때 질량수는 2n 하면 돼. 2n 16이야. 16은 뭐다? 뭐르면 8 플러스 8을 넣으면 이해되니? 근데 즉 원자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원자번호가 짝수면 질량수는 2n이야. 저 정신 안 차린다. 저 졸고 있다. 저기서. 그러면 근데 물론 애외는 있어. 얘들아. 애외는 있어. 애외가 누구냐? 수소야. 1, 3이 아니라 1, 2야. 질소는 7, 14가 되는데 15가 되는데 14야. 이 애외 빼놓고는 다 이걸 따른다. 어? 그리고 중요한 게 원자량은 실제 질량 아니라 있지. 상대적인 질량이라 있지. 왜? 우리가 화학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근데 이 원자량이 거의 뭐가 같다? 질량수와 같다. 원자량은 뭐가 같다고? 질량수와 같다. 그러면 보자. 자, 이제 동위원소하고
평균 원자량. 동위원소가 있는데, 동위원소는 뭐야? 야, 몇 페이지에 있냐? 71페이지에 나왔잖아. 동위원소는 야, 좀만 쉬어. 쉬고 이것도 넘기고 이거 중지할까요? 혹시 파일은 있어요? 응? 파일은 있어요? 여기는 없을걸? 위에 있을걸? 보고 좀만 보고 녹화 중지 어떻게 해요? 그거 닫아. 이거요? 응. 이렇게? 자 봐라. 동위원소하고 이제 평균 원자량 보자. 동위원소란 게 뭐야? 모든 원소들은 동위원소가 있어. 에이? 동위원소는 뭐야? 원자번호는 같으나 뭐가 틀리다? 질량수가 다르단 말이야. 즉 원자번호가 같지. 그럼 뭐야? 얘들아, 양성자수 같다. 그 다음 전자수 같다. 즉 그러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갖고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 그런데 질량수가 다르지.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잖아. 그럼 양성자 수는 같잖아.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중성자 수가 달라. 그러면서 몸무게가 틀리니까 물리적 성질은 다른 거야. 즉, 뭐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의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에? 그러면 모든 원소는 다 뭐가 있다 얘들아? 동위원소가 있어. 그래가지고 봐라. 대표적인 게 잠깐만. 선생님 왜 내가 저렇게 대표적인 게 수소 이렇게 있잖아. 얘들은 다 원자 번호는 1번이야. 양성자 수는 하나니까 수소는 수소야. 근데 질량수가 틀리지. 즉 1 플러스 0하고 1 플러스 1 플러스 2야. 아, 중성자 수가 틀리지. 그 중에서도 또 주원소가 있다. 얘가 99% 이상이야. 그래갖고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그러는 거야. 어? 그리고 또 헬륨도 동위원소가 있어. 헬륨도 2에 3이 있고 헬륨도 2에 4가 있어. 그래갖고 양성자 두 개니까 얘 원자번호 2번이니까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 2 플러스 1하고 2 플러스 2야. 그리고 얘가 주원소야. 주원소야. 이렇게 모든 원소들은 동위원소가 있다. 그러면 책에 봐봐. 71페이지 가운데 봐봐. 자, 수소도 그냥 수소가 있고 질량수가 2인 중수소가 있고 질량수가 3인 삼중수소가 있는데 봐라. 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의 비율이 99.9885야. 그리고 탄소는 6에 12가 있고 6에 13이 있어. 근데 6에 12가 98.93%야. 그리고 산소도 8에 16이 있고 8에 17, 8에 18이 있어. 근데 이 중에 8에 16이 99.757이야. 거의 주원소가 다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원자량을 따지면 전부 다
거의 수소도 1.0000 얼마 나와.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자 평균 원자량이 여기 있다. 원자량 따질 때 평균 원자량이 있어. 평균 원자량은 뭐야? 원자량을 막바로 질량수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는 거야. 고려해서 어떻게 따진 거야? 따져. 근데 거의 질량수하고 어떻다? 동일한 거야. 이게 수소도 1.00 얼마 나오니까 1로 해도 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애외가 되는 놈이 있어. 애외가. 누구?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17에 35하고 17에 37이 있는데 이 중에 17, 35가 75%야. 25%. 얘는 25% 무시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봐라. 염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나와? 100분의 35 곱하기 75 플러스 37 곱하기 25니까 약 35.5가 나와. 얘만 질량수하고 좀 틀려. 원자량하고. 나머지는 거의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같다. 이해됐니? 얘만 예외야. 그러면 제일 밑에 봐봐. 71페이지. 보자. 구성 봐봐. 구성 입자 수에 따른 원자와 이온 구분하는 거. 봐봐. 표는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수를 나타낸다. A하고 B는 봐봐. A는 양성자수 8개고 B도 양성자수 8개야. 뭐만 차이 있어? 중성자수만 차이 있지. 그러면 둘이는 A, B는 뭐야? 원자 번호는 8번이고 질량수는 16하고 17인 동위원소인 거야. 응? 그리고 C는 봐라. C는 양성자 8개야. 그러니까 산소는 산소야. 근데 뭐야? 전자수가 10개지. 그럼 O2-1 이온인 거야. 이온인 거야. 산소의 이온인 거야. 그리고 10번은 양성자 수가 10개야. 원자 번호가 다르니까 다른 원소인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야 저기 그거 봐봐. 수능 특강 저기 52페이지 봐봐. 자 52페이지 보면 야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가 만약에 왜 나한테 공식을 나요? 이런 놈이 있대. 뭐가 동시에? 예를 들면 야이 조용히 봐 이씨. 얘들이 동위원소야. 동위원소인데 이게 있대. 질량수가 A인 놈 있고 질량수가 B인 놈 있는데 얘가 75%, 얘가 25%래. 그러면 3대 1이지. 그러니까 4분의 3대 4분의 1이란 말이야. 이걸로 이원자 분자 만들 때 X2를 만들 때 비율을 구해라. 각각의 비율을. 그러면 얘는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이거지. XA하고 XB를 섞으면 제곱이 돼. 그래봤자 이 합은 1이지. 1의 제곱이 돼. 그러면 이때는 XA가 만들어지고 2 곱하기 XB가 만들어져. 그리고 XB가 만들어져. 그러면 A의 비율이 4분의 3이었지.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A의 비율이 되고 2 곱하기 얘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야. 그리고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16분의 9지. 얘는 얼마야? 16분의 6이야. 얘는 16분의 1이야. 합이 얼마야? 1이잖아. 딱 맞잖아. 딱 맞다. 이렇게 된다. 만약에 비율 구하려면 그리고 책에 봐봐. 52페이지에 그 수능특강 52페이지.
봐봐. 거기 봐봐.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다양한 물 분자가 있는데, 야, 우리가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수를 물을 써. 근데 물을 가벼운 물을 쓰냐, 경수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을 쓰냐, 중수로 방식이 있어. 이 말처럼 물도 가벼운 물이 있고 무거운 물이 있어. 왜? 봐봐. 동위원소하고 결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수소의 동위원소가 H1. 이게 수소의 동위원소는 봐봐. 뭐가 있냐면, 얘들아, 수소는 세 개가 있지. 1, 2, 중수소, 3중수소가 있지. 산소도 마찬가지야. 16이 있고 17이 있고 18이 있어. 그러면 이게 분자를 만들었을 때 가장 가벼운 놈은 누구야? 이거야. 이거야. 그러면 16이야. 따라서 얼마니? 분자량이 18이야. 가장 가벼운 물은, 근데 일반적인 물은 이거야. 이거 경수야, 경수. 근데 뭐까지 만들 수 있어? 3 그리고 18까지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얘의 분자량은 얼마야? 3 플러스 3 플러스 18이니까 26까지 만들 수 있어. 24냐? 네. 24까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분자량. 봐라. 거기 봐봐. 뭐라고 하냐면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다양한 물 분자. 수소의 동위원소가 1, 2, 3이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산소의 동위원소가 16, 17, 18 세 가지가 존재할 경우 1호부터 생성된 물 분자의 종류는 모두 18가지 나와요. 뭐야? 봐봐. 또한 물 분자에서 원자들의 질량 수합은 18, 19, 20, 21, 22, 23, 24로 질량 수합이 다른 물 분자 몇 개가 만들어진다? 7가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질량수가 합이 18인 보통 얼음은 H1, 2 플러스 산소 18하고 16은 물에 뜨지만 그리고 얼마는 떠. 야, 이건 뜬다. 야, 질량 수합이 중수소로 이루어진 얼음은 야, 보통 있잖아, 얘들아. 야, 물에 얼음이 뜨지. 왜? 얼음이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걸로 만들어진 얼음은 물 위에 뜬다. 즉 봐봐. 야, 이거는 뭐 위에 뜬다? 이거 물 위에 뜬단 말이야. 얘가 뜬단 말이야. 밀도가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떠. 근데 봐라. 이렇게 만들어진 중수소로 만들어진 얼음은 이것보다 밀도가 커. 그러니까 가라앉아. 이해됐냐? 이게 얘보다 밀도가 크지. 그래갖고 원래는 액체인 물이 더 커야 돼. 밀도가. 그래갖고 얼음이 떠야 돼. 근데 중수소로 만들어진 얼음은 밀도가 더 커버려, 물보다. 그러니까 가라앉는다. 이해됐어? 그 말을 하고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야, 이게 경우의 수가, 이게 얘의 종류는 몇 가지야? 분자량의 질량 수합은 7가지 종류가 나와. 근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 봐봐. 이렇게 나와. 경우의 수는 1하고 2. 또 얘가 또 뭐야? 1하고 2. 그 다음에 1하고 3.
나오지. 또 1하고 2하고 2 나온다. 또 2하고 3이 나와. 3하고 3이 나와. 얘가 6종류지. 근데 산소는 16, 17, 18이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가 18가지가 나와. 근데 분자량은 종류가 몇 종류야? 24가지야. 어? 24가지야. 아, 7가지야. 7가지야. 어?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얘기는 됐고, 이거는 이제 문제 풀어와. 풀어와. 그럼 보자. 자, 넘기고, 이제 어디를 펴냐? 여기를 펴봐. 자. 자, 보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줄 테니까 너 풀어오고, 야, 80페이지 펴봐. 완자요? 아니, 완전 80페이지. 80페이지 펴봐. 이제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가 나온다. 응. 원자 모형하고 전자 배치다. 첫 번째 뭘 배우자?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배우자. 그 다음 오비탈을 배우자. 자, 첫 번째 봐봐. 보호의 원자 모형 봐봐.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이다. 보호의 원자 모형 전해가 누구 거니? 러더퍼드지.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가 나온 거야?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온 거야. 봐라.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 보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이거야.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이렇게 싱싱 돌고 있다. 응? 이런 모양이었어. 그러면 근데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니?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끌려올 수밖에 없어. 얘가 굉장히 빨리 돌지 않으나 끌려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갖고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느냐 밖으로 이게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봐라. 이게 끌려 들어와. 원자에 가면 끌려 들어와. 이렇게 끌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야, 저 새끼 똑바로 안 앉아? 뭐요? 저 새끼 맨날 구라야. 참 봐봐. 뭐 구라는 아닐 것 같아. 왜냐면 감기 걸릴 수 있어. 그러면 이때 야, 바깥쪽 궤도가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안쪽 궤도로 들어가지.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계속 방출해야 돼. 그러면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근데 수소를 봤더니 선 스펙트럼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뭘로 나와? 선 스펙트럼으로 나와. 첫 번째 문제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려다 보면 원자핵과의 충돌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 구조에 안정성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가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거야. 자, 보호의 원자 모형 보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봐라.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첫 번째 봐라. 뭐냐? 수소 원자의 산 스펙트럼이야. 자,
수소 방정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러면 얘가 들뜬 상태가 된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된다. 그래갖고 에너지를 빨리 방출하고 바닥 상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야 돼. 그래갖고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리고 이때 수소를 방전시킬 때 발생한 빛은 특정한 파장의 빛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띄엄띄엄 색깔의 선이 나타난다. 즉 봐라.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 에너지가 계속해서 방출되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근데 수소를 봤더니 수소는 뭐가 나왔어?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유의해야 되지.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양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원자 구조에 결국에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원자에게 전자가 충돌해 버리잖아. 그러면 원자 구조에 안정성 문제가 발생해갖고 보호의 원자 모양이 나온 거야. 이해됐냐? 근데 보호의 원자 모양은 뭐냐? 세 가지야, 세 가지. 야,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뭘 가지고 돈다? 궤도를 갖고 돈다. 궤도를 갖고 돈다. 이게 주양계수 1번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야. K 껍질, L 껍질, N 껍질, N 껍질이야. 갖고 야 보호한테 야 왜 A 껍질부터 안 하고 K 껍질부터 했어? 그러니까 더 발견될 줄 알고. 근데 발견됐어 안 발견됐어? 다 안 발견됐어. 이해됐냐?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보호의 원자 모형은 세 가지. 뭐야? 첫 번째가 뭐야? 이 궤도,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갖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궤도는 전부 다 에너지가 틀려. 그래갖고 이 궤도를 에너지 준이라고 해. 이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 돼. 무슨 말이냐? 야, 이렇게 구슬을 갖다 경사면에다 돌려. 그러면 구슬이 어디나 있을 수 있어. 이건 연속적이라고 해. 즉 궤도가 다 있어. 그러면 이건 연속적인 거야. 근데 띄엄띄엄 있잖아. 이렇게 구슬을 계단에서 굴려. 그러면 얘는 통통통통 여기에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불연속적이라고 해.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준위는 두 번째, 양자화되어 있대. 값이 딱딱 정해져 있대. 딱딱 정해져 있대. 얼마로? 얘들아. n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킬로줄로 이렇게 정해져 있대. 첫 번째가 얼마야? 마이너스 존나 잔다. 야. 오늘 과학 클리닉 없어 애들이. 요새 오라 했는데 근데 내가 이번 주 오라고 했는데 얘들이 이제 일요일 애들은 수업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또 못 오고 그러니까 잠시 내일 나도 맨날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거 85,000원 학과라고. 벌려고. 그러면 나가서 책장 보내줘. 아니 부원장이야. 응? 네, 그러면 할 거예요. 응? 네, 클리닉 할 거예요. 응? 네, 클리닉 할 거냐고. 응? 일부러. 읽어보는 건지 못 그러는 건지. 진짜 안 그래서 그런 거야. 클리닉 할 거냐고. 응? 병준이 대답해줄게. 다시 한번 물어봐봐. 클리닉 할 거냐고.
내일 클리닉 할 거냐고. 아 클리닉 하냐고. 싸게 올게. 내일이었다. 나 내일은 아 그럼 나 오늘 어떤 하기로 대한님 이제 나랑 같이 하는데 나 내일 너무 시간 없나요? 뭐라고? 나 내일 신경쓰고 있잖아. 아 그럼 왜 또 몸 때리고 있어? 지금 진짜 오늘 마음에 안 드네 저거. 이제 클리닉 빠지려고 아픈 척하고 있네. 자, 그래갖고 첫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10이고 두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4의 제곱에 2의 제곱에 1312. 세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12지. 마이너스가 주네.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주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또는 이렇게도 편해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엘렉트론 볼트 퍼 몰이다. 편해.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야 마이너스가 줄어.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즉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 제일 안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지. 인력이 세. 그럼 내가 일을 많이 해줘야 돼. 바깥쪽으로 떼어내려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져. 바깥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궤도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 이걸 뭐라 그래요? 바닥 상태. 에너지가 작으면 안정된 상태입니다. 안정이. 그 다음 에너지가 내가 전화해보면 됐죠. 엄마한테 이 진짜 일이 있는지 일단 줘야 너희 거짓말 치면 넌 진짜 혼나. 자 그리고 얘는 들뜬 상태.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많아서 불안정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자, 같은 궤도를 돌면 전자가 같은 궤도를 돌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에너지 출입이 없어.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 출입이 없어. 근데 만약에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 전이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이해됐니? 그럼 보자. 무슨 말이냐? 이거야.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응? 근데 에너지가 높은 궤도야. 그럼 불안정해.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스펙트럼도 방출 스펙트럼이고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거기 나왔다. 차근차근 따라.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불원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이다. 자,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보호의 원자 모형 같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같이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일정한 궤도를 도는 거야. 한번 보자. 거기서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한다. 이 궤도를 전자 껍질에 간다.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K, L, M, N 주양자수는 1, 2, 3, 4야. 그래갖고 N을 주양자수로 한다. 각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서 결정된다. 첫 번째 껍질은 EM-N제곱분의 1312 kJ per 몰이니까 첫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12야. 그 다음 두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2. 세 번째 궤도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12야.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줄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커진다. 그리고
그리고 자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주인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 K 껍질보다는 L 껍질이, L 껍질보다는 N 껍질이, N 껍질보다는 N 껍질이 에너지가 커. 그리고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이후단 두 에너지 껍질의 에너지 차가 적어진다.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자 이제 올라오면 81페이지에 전자의 전이와 에너지 출입. 전자가 같은 궤도를 돌지. 그러면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에너지 출입이 없어. 근데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단 말이야. 이때 봐라. 이때 보면 자 이랬을 때 각 껍질마다 에너지를 보면 첫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작아. 두 번째 껍질이 그 다음 에너지가 커. N이야. 그리고 그 간격은 줄어들어. N제곱이기 때문에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뭐 여섯 번째까지 무한대까지 있어. 무한대는 0이다. 제일 크다. 그러면 이때 잡아라. 이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때 야 떨어지지. 첫 번째 궤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 궤도는 N1로 떨어진다. N1로 떨어진다. 그러면 빛 중에서는 잡아라. 빛은 봐라. 얘들아 빛은 봐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지. 뭐 있어. 가시광선이요. 빠져주는 촉 하나가 있어. 그리고 빨간색이를 뭐라 그래 우리는? 적외선. 너 그러면 그럴수록 선생님한테 눈밖에 난다. 똑바로 안 들어. 보라색은 자외선이야. 근데 이 중에 누구만 눈에 보인다? 가시광선만 눈에 보여. 적외선, 자외선 눈에 보인다? 미친놈이야. 누굴 뽑아야 돼. 그리고 이게 차지하는 비율도 제일 커. 가시광선이. 근데 가시광선은 공기 중에서 무슨 색으로 보이니? 얘들아? 무색으로 보여. 왜? 같은 매질 내에서는 전파 성능이 다 똑같아. 그래서 다 섞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V는 F로 한다는데 전파 속력은 뭐가 같다? 진동수 곱하기 1초 동안의 진동한 횟수 파동이 시외자 거꾸로는 파장은 이거는 시외자 거꾸로는 파장이야. 파가 1에 진동하는데 간거리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야. 근데 얘가 일정하게 버리니까 얘들아 어떠니?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같은 편이니까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야. 근데 빨간색은 얘가 파장은 길어. 대신 진동수는 작아. 근데 보라색 계열은 파란색 계열은 파장은 짧은 대신에 진동수가 커. 근데 에너지는 누구하고 연결? 파동은 진동에 의한 에너지야. 그러니까 진동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따라서 알아이. 자,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 정확히 쓰면 플랑크 함수 하를 붙여갖고 2는 하F 람다분의 하씨야. 그래서 C는 뭐다? 빛의 속도야. 그러면 봐. 여기 자외선 바깥에도 뭐가 있냐? 선이 있어. 뭐야? 더 에너지가 큰 X선이나 파장, 감마선이 있어. 야, 자외선 쪽은 야, 파장이 짧은 대신에 진동수 크다. 에너지 크다. 그러면 X선은 더 파장이 짧아. 하고 파장이 짧으면 투과력이 좋아. X선은 살은 투과야. 뼈는 못 투과해.
감마스는 더 파장이 짧아. 에너지 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이 상기사기가 되지. 그러면 그 방사선보다 암세포가 더 나빠. 그래갖고 암세포로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왜 방사선 치료야? 그리고 여기 이쪽에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긴 놈이 있다. 마이크로파. 우리 전자레인지나 통신에 이용하는 거. 그 다음 라디오폰도 있어. 이것들은 파장이 길어. 그러면 적외선 쪽은 파장이 긴 대신에 진동수는 적어. 에너지 적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적으면 절대 문제가 안 돼. 아무리 쏘여도 우리한테 문제가 안 돼. 근데 에너지 크지. 자외선은 살태워. 피부 압력 말해. 눈으로 들어가면 백내장 생겨. 에너지가 크면 문제다. 그럼 봐라. 이 중에서 자 1로 떨어지지. 에너지가 커.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크단 말이야. 파장은 짧아. 갖고 이게 뭐야? 누가 발견했냐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갖고 라이먼 계열이야. 이 중에서 무슨 영역이야? 자외선 영역이야. 응? 그리고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N으로 떨어지지. 그러면 N으로 떨어지면 이건 누가 발견했냐? 발머가 발견했어. 발머계열이야. 이 중에서 에너지가 두 번째로 큰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N3으로 떨어지지. 얘는 파션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파션 계열이고 이게 에너지가 제일 적은 적외선 영역이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나온다. 아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하자. 이거. 다음 시간에 더 하자. 그리고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 새끼 참 왔어.